안녕하세요. 이천 일본어 뭐니? 까니입니다. 오늘은 JLPT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JLPT가 어떤 시험인 줄 알아요? 관상? Japanese Language Practice Test.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일본어 뭐 능력 시험이긴 하니까. 근데 JPT라고 들어봤어요? JPT? 응. 아니요. 아, JPT 못 들어봤어요? 응. 아니, JLPT는 들어봤고, JLPT는 못 들어본 건가? 그렇죠. JLPT는 들어봤지만 응. JPT는 안 들어봤는데. 일단은 JLPT는 일본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약간 일본 공인 시험? 인증 시험 같은 거고, JPT는 한국에서 만든 시험이거든요. 토익 같은? 아, 그래요? JLPT가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JPT. 아, JPT가. 네. 그래서 점수제예요. 한국은 점수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빡세요. 딱 토익 문제예요. 아, 좀 실무 적용이 안 되는. 실제 적용이 좀 어려운. 아주 기계적인 문제풀이. 맞아. 그런 약간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JPT를 승진이나 뭐 자기의 실력을 점수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추하긴 해요. JPT를? 네. 왜냐면 자격증이라는 게 언어를 얼마나 하는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JPT는 예를 들면은 판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못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일상적으로 쓰긴 하지만 그거를 일본어로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못을 살 일이 없고 판자에 뭐 못을 박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일상에서는 딱히. 그렇게까지 쓰진 않는데 JPT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고 아까 말했다시피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좀 한국스러운 문제예요. 근데 뭐 한국스럽다 해서 이미 많은 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뭐 더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 점수대 자체가 토익까지 진짜 어려워요. 800대 뭐 900대 올라가는 게. 그래서 저는 JLPT가 뭐 일본에서도 인증을 하는 시험이니까 차라리 JLPT를 도전하시는 게 커트라인도 낮기도 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JLPT 시험 자체는 1교시, 2교시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네, 언어지식이라고 해서 문자랑 어휘, 그냥 한자 읽고 하는 그런 거 있죠? 네. 그거랑 문법이 있어요. 그리고 독해가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고, 2교시인 청해를 하거든요. 네. 쉬는 시간이 좀 생각보다 20분 정도 길어요. 그래서 화장실 때 갔다 오고 이제 청해하는 건데, 언어지식의 문자 어휘와 문법, 그리고 독해 이렇게 되는데 바로 쭉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문자 어휘가 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30분을 풀고 문법이랑 독해 시험지를 나눠줘요.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구나. 네. N1이랑 N2는 그냥 쭉 푸는 건데 N3는 문자 어휘랑 문법 독해랑 달라요. 시험지도 다르고 주는 타이밍도 다르기 때문에 문자 어휘를 빨리 푼다고 해서 뭐 이득이 되는 건 없어요. 그 천천히 푸세요. 30분 안에. 문제는 몇 문제 정도죠? 문제는 좀씩 달라지긴 하는데 N3는 한 35문항 정도예요. 문자 어휘는 35개 35개를 이제 30분 안에 푸는 거죠. 네. 문제수가 꽤 되는구나. 네네네. 근데 뭐 관예상도 문자 어휘 조금 풀어보셨겠지만 모르면 찍어야 되는 문제고 알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쵸. 30분까지 걸리겠나 싶기도 하네. 이런 거 원래 고민해가지고 찍었는데 찍은 걸 다시 고치면 틀리잖아요. 맞아요. 원래 처음 찍은 게 항상 정답이라고. 맞아. 항상 그렇죠. 그런 법칙이 있죠. 그럼 궁금한 거는 이게 최소 점수 기준이 있잖아요. 기사 시험이나 이제 기능사 시험처럼. 네, 그렇죠. 그럼 문자 어휘, 문법, 독해, 청해 이 4개 파트에서 각각의 기준점들을 넘어야 되는 건가요? 문자, 어휘, 문법 하나하고 독해 하나, 청해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총 3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언어지식이라는 파트에 사실 문자, 어휘, 문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법까지 시험 문제 안 주고 문법은 독해랑 묶어서 시험 주는 것도 좀 웃기긴 하네. 왜냐면 문법 중에 한 중문 정도의 글이 있어요. 그냥 묶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자어휘는 30분이고 문법이랑 독해는 70분이에요. 그 다음 20분 쉬고 청해 45분이거든요. 네. 시험 너무 길다. 길어요. 시험이 1시 반까지만 입실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불가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시험이 늦게 있잖아요. 시간이. 그쵸? 아침에 안 있고. 아, 그런가? 아무튼 그 N3가 그래서 문자어휘 문법 포함해서 19점이 커트라인이에요. 19점? 꽈락이에요. 안 그러면 19점 이하 맞으면 꽈락이고 독해도 19점 청의도 19점 근데 합격점은 180점 만점에 95점이에요. 30점 이상 지금 다 맞아야 되네, 결국에. 그쵸?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리고 못하는 거를 파악하셔서 못하는 거는 꽈락만 안 되게 해놓으시고 잘하는 거는 좀 더 잘하게 하는 방법으로 좀 짜셔도 좋아요. 이거 근데 일단 한번 다 틀리더라도 모의고사를 한번 쳐봐야 되겠다. 쳐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뭘 못하고 잘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95점이긴 한데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상대평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몇 점이 될지 예상할 수 없어요.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네. 최대한 알고 푸는 게 많아야 되겠네, 그러면. 네네. 독해가 빵점이 나온 학생도 있었대요. 왜? 풀었는데도? 풀었는데도. 풀었는데 어떻게 빵점이 나와? 제가 말했잖아요. 찍어서 좀 틀린 게 있겠다. 이번엔 만점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점 나왔다니까요. 이게 한 문제를 틀린다고 해서 만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만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래?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희한하네. 그쵸? 틀렸는데 어떻게 만점이 나오지? 그리고 풀었고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맞았을 거 아니에요, 독해를. 근데 빵점이 나왔다니까요. 빵점도 충격이긴 하지만. 알 수가 없구만.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1시 반까지 이제 입시를 하고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일찍 안 가요, 시험장에. 왜요? 어차피 가도 할 게 없잖아요. 아, 그치. 뭐 아무것도 안 봐도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보고 안 보고 떠나서 가서 그냥 기다리다가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무슨 시험을 치러 갈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들고 가야 되는 것들, 뭐 펜이나 신분증이나 이런 것만 들고 가요. 시험 직전에 그 짧게 이렇게 뭐 본다고 어떻게든 좀 더 본다고 해서 사실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달라져요. 간이상 간이 이건 들고 가야 돼요. 알겠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라서 오히려 그냥 시험 전에는 마음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러고 시험을 보거든요. 이분 안 돼요. JLPT는 들고 가야 돼? 네, 들고 가야 돼요. 이게 뒤에 스피드북 있잖아요. 그거 꼭 잘라서 들고 가세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아니 저는 미친 듯이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휘잖아요. 어휘 파트는 어떤 게 나올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뒤에 있는 거 미친 듯이 쫙 보고 좀 용법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그런 것도 다시 보고 유의 한번 다시 보고 하는데 나와. 진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한 몇 문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래도 잘 아는 상태에서 많이 보면은 이게 이거 딱 상기시키고 들어가는데 애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보면은 시험 칠 때 더 헷갈리는 거 알아요? 아까 봤는데 싶어서 이걸 딱 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맞았던 거야. 아,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겠구만.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시험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시험 준비물은 첫 번째 수험표를 들고 가겠죠? 네. 근데 수험표 사실 안 들고 가도 돼요. 체크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체크하는 데를 만나면 어떡하죠? 아니, 체크를 전혀 안 하고 수험표를 왜 필요하냐면은 그 내가 앉을 자리 있죠? 네.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사장이랑 내가 앉을 자리가 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수험표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수험표 들고 가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써오려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뭐니 오피셜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들 써오는데요? 이 한 권으로 끝내기 이분들도 맨날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그치. 다 어른들이 다 이제 열심히 이거 만들라고 그 외워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다들 치러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험에는 형평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마다 정해진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모집단 자체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긴 하네. 만약에 그렇다면 외우기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1번부터 10번 뭐 예를 들면 어휘 부분에서 네가 한자 읽기만 맡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럴라나? 외우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35문제를 다 외울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쵸. 언어 지식이지만 문자어휘, 문법, 독해를 다 쭉 같이 봐요. 흐름 끊기지 않고. 근데 사람이 거의 100분을 기억하고 그 모든 문제를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치. 그렇지.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좀 일부만 사람들이 막 나눠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신분증. 이거는 꼭 필요하죠. 신분증은 확인합니다, 얼굴. 그쵸. 가끔 진짜 신분증 안 들고 오는 사람들 있더라. 그럴 수 있죠. 이제 그 방통대도 시험 치러 가면은 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온라인 수업을 듣고 시험은 항상 오프라인에서 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리 시험을 할 수가 있어서 항상 신분증을 시참하게 하는데 네. 가끔 진짜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제이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전 과거 P로서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필기구인데 연필이나 샤프가 필요합니다. 컴싸 들고 가지 마세요. 연필이랑 샤프 씁니다. 일본스럽네. 손 들고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답안지를. 연필로 쓰면 된다. 네. 근데 얘들 혹시 채점도 다 일일이 손으로 채점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 누가 손으로 채점이야.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도 시험 보고, 뭐, 태국에서도 시험 보고, 전 세계 동시에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애매한 1시 반인 거예요. 아니, 그니까 이게, 사실은 연필은 수정에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부정행위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사실 연필을 안 쓰는 건데, 연필을 쓰는 게 참 일본스럽다. 그쵸. 일본스럽죠. 그래서 지우개랑 샤프만 들고 가면 풀 수 있습니다. 좋네, 그거는. 혹시 샤프심 부족할 수도 있으니 샤프심 넉넉하게 챙기시고, 연필 가지고시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칼 같은 거 챙기시거나 몇 자루 더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시계 가져가시면 좋은데 요즘은 그 스마트워치 많이 쓰잖아요. 그건 어차피 전자기기라서 꺼놔야 되거든요. 빼야 돼요. 풀러서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뭐 고사장이 시계 하나 정도는 있겠지. 크게 하나 있어요. 저도 그거 봐요. 그리고 써주세요. 칠판에 시간표 같은 거 이제 감독관님이 써주시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자체는 7월하고 12월에 이렇게 한 번씩 있거든요. 시험이. 네. 그 다음 달인 8월이랑 1월 말에 거의 2개월 뒤죠. 왜냐하면 초에 보니까 12월 초에 시험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월 말이니까 거의 2달 텀이죠. 그 뒤에 이제 결과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달 말쯤에 성적표가 도착합니다. 엄청 오래 걸리네. 일본스럽죠. 네. 진짜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아마 다들 이제 JLPT 보신 분들은 받으셨을 거예요. 성적표. 만점. 그렇습니다. JLPT가 유효기간이 없어요. 참고로. 그래요? 네, 없어요. 없는 시험인데 우리 대부분 한 2년 안에 거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눈치껏 내십시오. 뭐 사실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저는 쓸 수 있는 거라 메인이 아니라서 항상 적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볼게요. 문자 어휘 파트에서 한자 읽기. 네. 강의상 풀어보셨죠? 한자 읽기. 그냥 밑줄 쳐져 있어요. 한자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발음으로 읽냐라는 건데 장음, 반음, 그리고 조그만 트가 있냐 뭐 이런 거고 타금 이런 거 주의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학교가 각코우잖아요. 이거를 각코우, 각코우, 각코
가깝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아. 그래서 장단음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되고 타금인지 그러니까 뭐 탱탱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것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문자의 파트의 두 번째가 표기라는 건데 표기는 반대예요. 그 히라가나가 적혀져 있고 그 밑줄 친 거를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를 찾는 거예요. 와, 이거는 뜻을 알아야 되겠네. 뜻을 알아야죠. 한자는 대충 읽을 수 있다 쳐도 네. 뜻을 모르면 무슨 한자를 선택할지를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면 대충 문장으로 때려 맞출 수도 있어요. 장단이 있는 파트네. 그쵸. 다음 세 번째는 문맥 규정인데요. 그 문장 안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맥에 맞는 단어를 넣는 거야? 네,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이건 제일 어렵네. 모든 걸 다. 그리고 뜻을 알아야 되고 앞에 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이거는 이제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들도 나오고 뭐 태형도 나오고 다양합니다. 하하하. 그리고 네 번째 유의 표현인데 학생들이 좀 유의 표현을 어려워하는 게 말 그대로 제시된 단어를 보고 가장 가까운 의미의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 네. 그게 줄이 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랑 가장 가까운지. 예를 들면은 비가 그쳤다. 문장이 있고 그쳤다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그치를 진짜 적어서 하면 되겠네. 얀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아메가 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위상자 쓰길래 뭔 소린가 했는데 멈췄다 했어? 헐, 레전드. 비가 그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소가. 꼭 굳이 한자가 아니더라도 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오히려 한자가 보기 편한 것 같긴 해. 그래 점점 일본어 공부하면 한자가 차라리 낫다니까요. 진짜. 히라가나만 있으면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난하다라는 것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네. 돈이 없다라고도 나올 수가 있고 몸 상태가 안 좋다, 공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들이 나와요. 그것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유리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이 표현이? 문맥상으로 해석 때려잡는 건 좀 자신 있어 하니까. 그렇구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용법이라는 건데 용법은 어떤 제시어 같은 거를 줘요. 명사든 뭐 동사든. 그리고 각각 보기가 4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문장이에요, 보기가. 그냥 단어를 보고 문장 보기들이 있고 그 뉘앙스에 가장 가까운 올바르게 사용된 거를 고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일본어 그 문제 자체에 모토모 요이라는 게 계속 나올 텐데 네. 모토모 요이라는 뜻이 가장 좋은이에요. 그냥 만들면 안 되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요? 근데 가장 알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가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그냥 알맞으면 안 돼.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해요. 문맥 파악도 있지만 이 뉘앙스 파악이 중요해요. 그거는 그 문법의 표현들이나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겠네. 그렇죠. 뉘앙스 파악을 잘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거 어려워요, 문법은. 소가 미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문법 형식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괄호 안에 뭐 조사를 넣는다든지 부사를 넣는다든지 알맞는 형태를 넣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대화문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종경어, 겸양어 이런 것도 나와요. 보기.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려워졌어요. 이 문법 형식 판단이. 말 그대로 문법 형식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형인지. 예를 들면 수동태를 써야 하는 게 맞는지 이 상황에서. 그리고 겸양어를 쓰는 게 맞는지 종경어를 쓰는 게 맞는지 이 A, B의 대화를 보고 얘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얘가 반말을 쓰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문법 자체로도 이 문법을 쓰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거를 내요. 그래서 문법을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와, 이 문제의 유형을 이제 알아본다고 뒤로 점점 넘길수록 네.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어떻게 하노 이거.
간이상 괜찮아요. 이거 파악을 해놔야 스스로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약하다, 강하다를 알 수 있으니까. 쯔이. 네. 네. 자랑하셨네요. 네. 하이.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가 볼게요. 문법에서 두 번째가 문장 만들기 파트인데. 이건 좀 쉽더라. 이건 좀 쉬워. 이건 좀 쉬웠어요? 네. 다행이에요. 아니, 이제 보기가 이제 4개가 나오는데, 밑줄이 이제 4개가 돼 있고, 거기에 별표가 하나 쳐져 있는데, 보기를 순서대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문장 만들기 그 파트 이름처럼.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두 번째 밑줄에 별표가 쳐져 있다. 그럼 문장을 만들었을 때 두 번째 순서에 오는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한 권으로 끝내기에 있었던 그게 실제 문제였구나. 네, 다 문제예요. 그래 바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게 테스트하게 하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실제 문제였어.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글의 문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한 중문 정도의 글이 나온다고. 네. 글이 나온 다음에 오른쪽에 한 5개의 문제가 같이 나와요. 이 안에 들어갈 접속사가 뭔지,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갈 문법, 옳은 거를 고르고, 그 사이사이 이제 지시어 같은 거 있죠. 요런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주로 접속사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이 있죠. 그 문법들에서 맞는 게 뭔지를 이제 보기에서 고르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독해 파트. 독해 파트는 단문이 나와요. 단문은 글 하나에 문제 하나예요. 네. 토악질 나온다. 문제 읽어보고 이거 해석 안 되면 틀린 그림 찾기네. 그쵸. 틀린 찾기가 더 나을 수도. 진짜. 그리고 중문은 글이 좀 길어지고 3가지의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뭐 밑줄 친 거가 뭐 어떤 뜻인지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를 이제 뭐 보기에서 찾는 거죠. 근데 보기도 다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큰일 났네 정말. 힘들겠죠? 조금. 몹시 벌써 힘들어요? 그럴 수 있지. 무즈카 시이네. 소나 데스네. 그리고 이제 장문은 진짜 길죠. 장문이고. 와 진짜 보기 싫게 생겼어. 어떡해. 문제가 한 4개 정도 나와요. 붙어있는 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읽고 해석하고 뉘앙스 파악하고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정보 검색 파트가 또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은 너무 어려워요. 약간 전단지처럼 나와서 예를 들면 뭐 레슨 나와가지고 A, B, C, D 레슨이 있고 조건들이 막 지워져 있어. 월수금은 안 된다. 화목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다. 정보를 보고 각각 문제를 푸는 건데 한 2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산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일본스럽다 이것도 문제가. 그리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다 해서 짜깁기 그냥 교집합에 있는 거를 찾아내는 문제이기도 하고 정보만 진짜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 문제 자체를 읽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그쵸. 그래도 그 안에 키워드를 찾고 그래서 찾으면 되니까. 저한테는 좀 편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럼 청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청의는 첫 번째 과제 이해라는 파트인데 그림이 나와요. 네. 그림이 나와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가장 맞는 것을 이제 하나 고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앞으로 뭐 어떤 걸 한 예정입니까 했을 때 그런 걸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좀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키워드를 잘 골라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단어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쵸. 그 대신 이제 문제를 2번 들려줘요. 맨 처음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음성으로. 네. 뭐 이 둘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남자 여자가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친절하게 이 둘은 앞으로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하고 끝나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럼 틀리는 거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큰일이네. 큰일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의 이해인데 또 이제 대화가 나와요. 여기도 1, 2, 3, 4 이렇게 번호가 있고 뭐 또 대화문이 나오기 전에 한번 문제를 읽어줘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관계인지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포인트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고 문제가 또 음성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보기가 4개가 있고 보기가 문장이에요. 이번에 예를 들면 이 남자는 왜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까? 라고 문제가 딱 나와요. 음성으로. 그 다음에 남자가 혼자 막 얘기를 해요. 뭐 대화를 나누든지. 어디까지가 질문인지도 모르면 어떡하지? 질문은 텀이 있어요. 되게 느리거든요. 들려주는 것도 예를 들면 뭔다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내요. 근데 뭐 말은 그렇게 엄청 느리진 않지만 요즘은 사실 청해가 많이 어려워지는 추세여가지고 잘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갑갑하네. 갑갑해. N3 같은 말을 해버렸어. 애초에. 어려워요. N3 3개월 만에 따는 거. 여기도 다행히 문제를 또 들려줘요. 그리고 세 번째 개요 이해인데요. 개요 이해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라는 게 나와요. 네? 그리고 문제가 안 나와요. 빈 공간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제 지문도 네가 들어라 예요. 다 틀려라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상황 설명만 들려주고 질문은 안 들려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들리니까 얼척이 없네. 아이디어는 좋다. 그래서 처음에 뭐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남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고 보기를 하나씩 읽어주는 거죠. 4개를. 그중에 골라야 돼요. 그래서 메모를 잘 해놔야 돼요.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키워드만 써놓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면서. 근데 저는 그냥 다 써요. 저는 그 통역하듯이 다 써놔요. 들리는 문장을. 왜냐면은 저는 그런 게 더 정확하게 문제를 맞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메모를 하는 게 잘 듣고 또 풀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청에는. 그래서 여기는 문제랑 질문을 같이 들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잘 들어야 돼요. 청에 19점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계속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즉시응답 파트를 제가 괜히 처음부터 들으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쉽게 귀가 트이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요. 청해가 쉽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간이상이 지금 애니를 안 보고 계시잖아요. 뭘 보고 계시면은 그나마 들리는데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청해를 푼다라는 거는 진짜 갑자기 간이상이 스페인어 그 듣기 평가를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째 발화 표현 파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되게 귀엽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거든요. 네. 이 화살표 표시된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 이제 보기 중에서 맞춰라 이런 거예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이 가장 어울릴까를 찾는 겁니다. 이것도 보기가 없는데? 보기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랑 보기를 들려주니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게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요. 남자가 카운터에 있고 여자가 주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자한테 화살표가 있어요. 그럼 네. 남자가 뭐라고 할까요? 종업원이니까.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주문을 하러 온 것 같아요. 카페에. 뭘 시키겠냐 뭐 물어보겠지.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남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되면 1번 뭐라고 말하고 2번, 3번 이런 식으로 보기로 지문을 주는 거예요. 결국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답답해지는구만. 답답해지기 전에 제가 얼른 마지막인 즉시응답 파트를 설명할게요. 즉시응답 파트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들으라고 했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메모밖에 안 나오거든요. 없어요. 문제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기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자리 비었어요? 했을 때 맞는 대답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1번, 2번, 3번 중에 맞는 건데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돼요. 뉘앙스로 이 대화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리 비었어요? 그래서 네, 자리 비었어요가 맞는 거죠. 근데 네, 자리 비었어요라고 대답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에서 쓸 법한 말들이 나와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아는 단어인데? 이때 이런 단어 쓰긴 하는데? 자리 비어있어요? 라고 했을 때 네, 앉아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앉다. 그리고 네, 앉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헷갈리거든요. 듣기만 하면은. 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1, 2, 3 하고 끝나요. 아, 이제 질문 자체를 알아들을 수가 있을라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죠. 쉽지 않구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씩 문제를 풀고는 있지만 이게 실력이 느는지를 전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죠.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죠.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틀려보시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2달 완성 커리큘럼을 이제 강의사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대로 한번 일단 따라가 보시면서 해봅시다. 청의는 사실 같이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즉시응답이든 뭐든 어려운 파트를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다 이해될 때까지. 자, 이렇게 쭉 한번 유형들을 파악을 해봤어요. 강의상은 이제 좀 보시면서 스스로 좀 이건 좀 강할 것 같다 내가. 이건 좀 못할 것 같다 라는 게 좀 보이시죠? 뭐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자신은 없어. 그쵸. 예. 자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강의상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요. 열심히는 해볼 거예요. 열심히는 해볼 거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그쵸. 강의상 요즘 노는 것 같은데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놀다니요. 미친 듯이 일하는 중.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힘드시겠지만 이제 좀 유형도 파악했고 뭘 준비해야 되고를 이제 좀 보셨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 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똑같이 이제 문법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네. 네. 그러면 미나상 간바리마쇼.